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연애 결혼할래, 중매 결혼할래 이렇게 물으면 100% 연애 결혼이지. 그거 그렇지 뭐. 누구가 나 중매 결혼할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결혼 이미 한 사람들한테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반 이상은 중매 결혼일 거야 아마. 중매 결혼이 더 행복하게 잘 살까? 연애 결혼이 행복하게 잘 살까? 그게 그 영화나 이야기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중매 결혼해갖고 얘기가 나온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전부 연애 결혼하다가 그냥 부모가 반대하고 해갖고 그냥 눈물 짜고 뭐 해갖고 싸우고. 연애 결혼이 더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런 그렇지, 거예요. 그 재밌지. 얘기는 누구든지 연애 결혼해서 그 달달하고 그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평생 살고 싶기 때문에 연애 결혼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연애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 박사인 그 로버트 앱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100명 이상의 중매 결혼을 한 사람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결혼 후 5년 지났을 때는 중매 결혼한 사람들이 연애 결혼한 사람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2배 이상 행복했다. 이런 결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애 결혼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고 중매 결혼이 더 행복을 느끼는 결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유로 책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교육하고 직업 얻고 경제활동을 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는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사랑을 하는데 왜 계획하고 조건을 보면 안 되냐. 그런데 여기에서 중매 결혼은 극단적인 경우야. 인도나 파키스탄 경우에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옛날 뭐 조선시대 때 결혼 같은 거 같네. 그렇지. 완전히 가족 간에 그냥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결혼하는 건데 솔직히 요즘에 그런 거를 중매 결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세태에 맞게 정의를 해본다면 중매 결혼은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는 중매자가 중간에서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게 중매 결혼이 아닌가 싶어. 온라인 데이트도 그러면 뭐 중매 결혼이에요? 거기도 누군가가 중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두 사람을 평가하고 정보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가장 맞을까 안 맞을까를 체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두 사람이 우연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일을 같이 하다가라든가 클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있잖아. 부딪혀가지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경우 눈에 불꽃이 팍팍 튀어가지고 아무것도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관계를 연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매 결혼이 장점은 뭘까? 두 사람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삼자가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아. 잠재적인 후보자 풀이 넓어진다는. 내가 아는 사람들만 우연히 만나기에는 내가 가는 활동 반경에 있어야 되잖아. 이 사람이. 결혼이라는 거는 둘이만 좋아가지고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많은 부분에 가족과 가족의 연결이고 그렇지. 그리고 가족을 또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또 집안에서 반대하고 막 드라마에서 보면 늘 그러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둘 사이가 아무리 좋았다가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지. 연애를 성공해서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 어떤 곳에서 만나야 할까?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술집에서 만난다든가 뭐 디스코텍이나 이런 데서 만난다든가 길에서 만난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실제로는 만나서 잘 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특히 술집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뢰관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서로. 연애 결혼이 가장 성공하려고 하면 어떤 장소가 제일 좋은가 하면 내가 가치를 공유하는 때 뭐 봉사 활동을 갔는데 거기서 만났다든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저 사람이 괜찮다 해갖고 이렇게 만났다든가 학교나
캠퍼스 커플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직장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지 좀 않을까 안전할 싶어. 수 있죠. 제일 근데-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삶의 가치를 어디를 두고 있냐, 어떤 그렇지. 방향으로 갈 거냐, 이게 서로 안 맞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그렇지. 것들이 있는데 뭐 너무 좋아가지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기독교고 한 사람은 불교고 그러면 너무 다르잖아 또 그 그럴 수 관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갈등이 평생 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뭐 안 된다는 그래. 거는 아니지만 어. 그 어떤 수준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디서 만나느냐, 어떤 모임에서 만나느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으로만 보느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 내가 좋아하는 감정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거는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한 변하지 않는 가치, 그 사람의 성격, 인성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바뀌거든. 그런 그 기준으로 이렇게 만나면 많은 부분은 결혼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수 있다고 보여져. 근데 결혼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사는 그래.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 사는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마음까지 있잖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보는 그런 그 하나의 이그젬플을 보는 게 결혼이 아닌가 싶어. 다른 사람으로의 그래. 나의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시초가 그 그렇지. 결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 그렇지.